안녕하세요. 오일독 채널의 멍상궁입니다. 오늘은 댕댕정보통신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랜 고민 끝에 펫 보험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주제를 결정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셨을 법한 펫보험, 하지만 선뜻 가입하게 되지 않는 펫보험,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해가 쉽게 될 것인가도 고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반려인으로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펫보험은 화재보험사에서 취급합니다.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등에서 취급합니다. 펫보험은 출시 초반에는 1년 단위로 일시납,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흡사 자동차 보험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슬픈 사실이지만 펫보험은 현재도 재물보험에 속합니다. 저도 처음 태평이와 띵똥이를 보험을 들어줄까 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살짜리 말티즈인데 1년 보험료가 23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슬개골이나 피부병 등은 보장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몇 번 알아보다가 그냥 포기했는데 지금은 보험사에서도 상품을 개정해서 2018년부터 펫 시장을 공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대로 여러 화재보험에서 펫보험을 출시하였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펫보험은 메리츠화재의 페퍼민트 퍼피 앤 도그입니다. 처음 페퍼민트가 출시됐을 때에는 반려견 보험만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고양이 보험도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려견만 키우고 있고 고양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반려견 보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고양이도 같은 개념으로 운용되고 있을 듯 합니다. 제가 오늘 메리츠화재 페퍼민트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현재 가장 많이 가입되고 있는 펫보험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여러 회사의 펫보험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고 너무 복잡해 하실 것 같아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회사들도 한 번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펫보험을 선택하실 때 살펴보셔야 할 몇 가지는 첫째로 가입 나이입니다. 0살 때부터 몇 살까지 가입이 가능한가? 회사마다 모두 다릅니다. 6살까지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고 8살, 10살까지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몇 년 단위 갱신인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1년 단위 갱신인가? 3년 단위 갱신인가? 이론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건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1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될 것인가? 3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장받을 수 있는 나이가 언제까지인가도 중요합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 급작스럽게 다치는 상황, 즉 상해의 상황이 아니라면 질병 쪽에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플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장받을 수 있는 나이가 낮다면 아플 때쯤 보험이 끝나게 되니까 가능하면 만기 나이가 길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와 보험료일 것입니다. 슬개골이나 피부질환 등에서 보장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보장받기 위해 내가 한 달에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얼마인지 대략 위의 것들을 따져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설명드릴 메리츠화재 페퍼민트 퍼피 앤 도그는 가입 가능한 나이가 0세부터 8세까지이며 3년 단위 갱신입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살까지입니다. 즉, 1살에 가입하면 4살, 7살, 10살, 13살, 16살, 19살,
6번의 갱신이 있고 19살의 갱신 후 1년 후인 20살에 보험은 종료가 됩니다. 메리츠와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펫보험으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우리 아이의 정보만 입력해 주는 것만으로 보험료를 바로 조회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페퍼민트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기본 특약이 통원 의료비 보험입니다. 위 특약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며 이 외에 입원 의료비 특약과 반려견 배상 책임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 보장을 70% 받을 것인가 50% 받을 것인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70% 보장 받으시는 것이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럼 각각의 특약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원 의료비는 반려견을 통원시키면서 발생하는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수술을 제외한 진료 및 병원비, 약값 등은 1일당 15만 원까지가 한도이고 수술은 한 건당 2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기부담금 1만 원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을 갔고 다리가 골절돼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술비가 250만 원이 나왔다면 25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만 원을 빼면 249만 원입니다. 여기서 내가 가입한 것이 70% 보장이라면 249만 원의 70%인 174만 3천 원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50% 보장을 선택하셨다면 249만 원의 50%인 124만 5천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수술을 해서 수술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한도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200만 원입니다. 수술이 아닌 병원 진료비와 처치비, 약값 등이라면 하루 한도는 15만 원입니다. 피부병으로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다면 1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만 원을 빼면 9만 원입니다. 70% 보장을 가입하신 분은 6만 3천 원을, 50% 보장을 받으시는 걸 가입하신 분은 4만 5천 원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특약 역시 병원비가 5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한도가 15만 원이기 때문에 하루 최대 보장 받으실 수 있는 한도는 15만 원입니다. 입원 의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이를 입원시켜서 치료받느냐 아니면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각각의 한도가 1년에 500만 원이므로 두 가지 특약을 다 가입하시면 1000만 원의 한도가, 기본만 가입하시면 500만 원의 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려견 배상 책임은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했을 때 한 사고당 1000만 원 한도에서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역시 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하셔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보험료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요. 보험료는 당연히 견종별로, 나이별로 다릅니다.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말티즈, 나이가 5살인 아이의 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70%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상품을 살펴보면 보험료는 한 달에 6만 980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기본 특약인 통원의료비가 42,324원, 입원의료비가 19,328원, 반려견 배상 책임 특약이 328원입니다. 5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의 보험료는 47,786원입니다. 이건 역시 특약별로 나눠보시면 통원의료비가 31,909원, 입원의료비가 15,549원, 반려견 배상 책임 특약이 328원입니다. 아무래도 기본 특약인 통원의료비 특약 보험료가 가장 비쌉니다. 만약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시려면 50% 보장의 기본 특약만 선택하시면 한 달에 31,900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리츠와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와 보험료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장이 되는 질병과 보장이 되지 않는 질병, 그리고 아이들의 보험료 등등 많은 자료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주의사항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슬개골 수술은 가입하고 1년 이후부터 보장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상해가 아닌 질병은 가입하고 30일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펫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8살을 넘기기도 했고 작년에 고민할 때 70%를 선택했을 때 보험료가 한 녀석당 8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두 녀석이면 한 달에 16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또한 보험이라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어 고민 끝에 차라리 적은 금액이라도 적금을 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또 막상 적금을 든다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은 모두 반려인의 몫입니다.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가장 큰 이유가 병원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외면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어렵지만 보험에 관해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